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예요. 2024년 8월 17일 즐거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제가 약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기다린 기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전혀 안 기다렸나요? 전혀 안 기다리셨으면 다음 영상은 2주 있다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찍지 말까요? 아무튼 최근에 시장이 좋았어요. 이번 주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시장 자체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 수익을 즐기셨을 겁니다. 물론 기존에 크게 물려있던 분들은 본전도 안 왔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폭락장인지 구분도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행복, 안도감,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 저번 주 잊을 수 없죠. 2024년 8월 5일 진짜 진심 당일 기준 이렇게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띄워놓은 창은 코스피 종합 차트인데 8월 5일 기준 이 장대 음봉 보이시죠? 8월 5일 기준 마이너스 10% 폭락. 장난 아니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13%. 이건 폭폭폭 폭락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시장이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지수 설명 좀 드릴게요. 오랜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빠지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자, 코스피 지수 어떠세요? 야, 이 시장 망했다. 한국 시장 망했다. 대한민국 미쳤다. 야, 진짜 개장이다. 국장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그쵸? 이대로 해가지고 다음날도 예를 들어서 다음날도 이런 식으로 추가로 또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빠졌다. 미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진짜 계좌 예를 들어서 이 전날 이날도 많이 빠졌어요. 8월 2일 금요일에도 종가 기준 마이너스 3.65%. 이것도 폭락이요. 이날 이제 바닥이다. 거의 단기 바닥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날아가는 거 아닐까 해서 종가 베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폭탄 맞은 거예요. 전혀 안 물린 상태에서 종가 베팅한 사람들도 아마 기본 마이너스 저가 기준 마이너스 10% 이상,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토막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이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날 이 하락폭을 이번 주 8월 16일 기준 전부 다 복구시켜 놨어요. 그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걸 무엇이라 그러죠? 하락을 끌어올린 거, 강하게 끌어올린 거. 이게 뭘까요? 바로 V자 반등이에요. V자 반등이 나오면 다음 절차는 여기서 강하게 한 번 더 가느냐 1번 아니면 W로 가느냐, 이게 2번이에요. 근데 현재 1번 구간이죠. 아직 밑으로 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코스피 지수가 오를 수 있게끔 움직이게 하는 섹터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예요. 주로 반도체 대형주 위주죠.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위로 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코스닥 지수, 코스닥도 8월 5일 기준 13% 폭폭 폭락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강하게 위로 끌어올려 놨고 하락폭을 전부 다 회복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종목이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도 강하게 빠졌을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서 마이너스 5%, 10%, 20% 물려있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10% 이상 폭락시켜버리니까 여러분들 종목은 더 빠졌어요. 손실이 더 커졌죠. 이게 다시 원점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날아가는 종목은 최근에 시장 핫한 코로나, 그쵸?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오늘 영상의 주제예요. 전기차, 2차전지 화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와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찌되었든 이렇게 주가 바이오 플러스 2차전지로 해서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왔어요. V자로 강하게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하는 투자 종목들은 코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지수만 간단하게 오랜만에 라인을 잡아 볼게요. 자, 코스닥은 추가로 주가 지수가 눌릴 경우에 765포인트 정도, 765포인트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길 벗어나게 되면 쉽게 W자로 해서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여기 구간이죠. 765가 깨지게 되면 이제 이 W자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눌리더라도 765포인트대 벗어나지 않고 근처 반등이 나오게 되면 V자에서 강하게 계단식으로 N자형으로 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해서 가겠죠.
여기가 어디죠? 대략 810포인트대 정도. 이거를 우리는 가두리라고 합니다. 박스. 이 안에서 코스닥 지수가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아요. 여기에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가 몇 개 있잖아요. 일단 중동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들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은 흐지부지하죠. 근데 과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나 많이 밀렸어요. 보세요. 장난 아니게 밀렸습니다. 지금 이만큼 떨어진 거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엄청나게 밀렸어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재는 흐지부지. 전쟁이 누가 보면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주가 지수가 빠졌다. 언론에서 기사를 안 태울 뿐. 지금은 중동 전쟁이 주로 부각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슈.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여러 지표,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 자, 차본 박프로 채널은 말 그대로 주식 채널인데 차본의 의미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 즉 저는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이 주예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거. 그렇다고 재물을 안 보고 하고 뭐 뉴스도 안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주로 차트를 본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고, 줄여서 차본 박프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올려드리고 있는 섹터 최근에는 2차전지가 중점이에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최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이상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자진해서 나서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2차전지에 물려있지 않는 신규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기존 구독자분들은 에코프로머티 이런 종목들 최근에 60% 이상 폭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팩트예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6일 전에 2차전지 한번 올려드렸고, 8일 전에 코로나 관련주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 얼마나 갈까? 대장주 공개 무조건 사라. 근데 날라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 다음 2차 영상을 지금 찍어드릴까 말까, 이걸 2차전지 영상을 찍으면서도 고민 중인데, 만약에 이 영상이 주말 중에 올라가면 제가 찍은 것이고, 안 올라가면 고민하다 만 거죠. 여튼 여러분들 제 영상 올라가면 좋아요,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호응 많이 해주셔야 제가 신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추가적으로 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열심히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호응이 너무 적어요. 구글에서 노출도 잘 안 시켜주고. 저를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바로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누른다고 뭐 돈이 결제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아, 이 사람의 채널을 내가 왜 이제야 구독을 했을까 느껴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2차전지 관련 영상 시작 전에 관련 기사 몇 가지만 볼게요. 2차전지 하면 가장 떠오르는 한국의 대표 대장주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에코프로 패밀리예요. 에코프로 패밀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즉 에코프로 패밀리. 여기 회장님 돌아온 이동채 8.15 광복절 특사로 해서 나오셨는데, 위기의 에코프로 살릴 묘책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들어간 이유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잔영 집행 면제를 받았다. 즉 이전 회장의 컴백으로 투자자들은 리더십 공백 해소에 따른 에코프로 BM 등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전기차 캐즘과 이에 따른 배터리 산업의 실적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 탓이다. 즉 전기차 리튬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원자재 지표가 이렇게 우하향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 리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차전지가 실적이 좋아지려면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늘어나야 2차전지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느냐? 이건 또 아니죠. 세 번째, 최근에 전기차 관련 인천 청라지구 지하주차장 화재, 벤츠. 이게 한국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전기차에 대한 인식 자체, 심리적인 요인이 급감했어요. 전기차에 사야겠다가 아니라 사지 말아야겠다.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미국 대선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니고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리스크에서는 빼는 게 맞아요. 바이든과 트럼프에서는 바이든이 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2차 전지를 싫어해요. 즉 리스크로 적용이 되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아주 다행히도 해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이거는 이제 제외. 그러면 현재 이 세 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앞으로 쉽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회장님이 온다고 해서 뭐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시장 이제 이슈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2차 전지 사야겠다 이렇게 밀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 이 개념은 아니죠.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 결국엔 전기차 시대가 온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큰 소리 친 이유 무엇일까? 이거는 다른 건 없어요. 어찌되었든 환경 오염이라든가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어드는 부분, 줄여야 되는 부분 이런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기존의 기득권 세대들은 일단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죽기 전에는 지구가 망하든 말든 관심 없다. 솔직히 이게 팩트잖아요. 2차 전지 전기차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미래에는 보일 게 분명합니다. 맞아요. 맞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앞에 1년, 2년, 3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싶어 주식 투자를 하는데 10년, 20년 뒤를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련 내용입니다. 결국엔 좋아요. 근데 지금 바로 좋냐 아니냐? 이게 중요 포인트죠. 그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인서 전기차 테슬라의 불 4시간 만에 진화. 테슬라에도 불이 났어요. 벤츠 화재 플러스 테슬라 화재 이런 것들도 일단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2차 전지가 불안하다. 전기차 불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인천 청라지구 지하주차장 벤츠 대규모 화재가 불러온 포비아. 포비아가 뭐죠? 극도의 공포감 뭐 이런 겁니다. 공포가 공포를 부른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관련 기사가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전기차 열폭주 맞지만 대규모 화재는 내연기관차도 발생한다. 열폭주라는 게 불이 한번 전기차가 붙으면 잘 꺼지지가 않아요. 무서운 거죠. 완전히 차가 그냥 다 타버려야 꺼집니다. 무섭죠? 근데 중요한 게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휘발유라든가 이런 차도 화재는 발생을 해요. 두 번째, 한국산 배터리도 화재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소방청 자료를 보게 되면 차량 1만 대당 화재 건수가 전기차 1.3건, 내연기관차 1.9건. 내연기관차가 현재는 많죠. 다만 전기차 화재 비율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이거는 솔직히 2013년, 2022년 이게 전기차 지금 수량이 더 적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전기차가 지금 핫해진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가 이게 맞다 아니다 이게 좀 구분짓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내연기관차가 더 많은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화재가 1.9건이다. 그러면 사실상 전기차 1.3건, 전기차 화재가 엄청나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체 차량 숫자 중에서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많으니까. 지금 전기차가 보편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13년 2022년 국내 지하주차장 화재 건수가 1400건 정도 돼요. 이 중 자동차 화재는 611건 정도로 43.7%였고 전기차 화재는 24건, 즉 전체 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 중 전기차 화재 비중은 3.9% 수준, 나머지 96.1%는 내연기관 차가 화재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하죠. 왜냐? 내연기관차가 더 많으니까. 그쵸? 이거 제가 정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전기차 비중이 적잖아요, 더. 그쵸? 이거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네 번째, 벤츠 배터리가 저품질 중국산이라 해서 화재 발생? 이게 문제일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리튬 이온 배터리라면 언제든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국산 차량도 화재 사례가 있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력 뛰어나지만 무조건 한국산 배터리라 그래서 화재가 안 난다. 이건 아닙니다.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한국산 배터리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초반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졌죠. 17분 정도 지금 소요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차트 대응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차트상에 보이는 이 검정색 화살표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린 날짜를 표시해드린 거고, 이 가로로 그어져 있는 형광색 라인은 시그니처 라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금액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주가가 떨어져도 이 라인 근처가 오면 반등을 할 수 있고, 올라가다가도 이 라인이 오면 눌릴 수가 있다. 즉 차트 대응 방법이죠. 자, 첫 번째 에코프로머티 여기서 영상을 잡아드렸고 74,200원대 라인 기준 10% 수익 한 번가, 그리고 6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18%, 11% 꾸준히 수익이 나왔고 8월 9일 기준 고가 기준 17% 수익도 나왔습니다. 이날이 마지막 영상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게 가둘이다. 하단 74,200원, 상단 96,200원. 여기서는 신규 접근은 할 필요가 없다. 애매하다. 즉 우리는 74,200원에 최근에 잡아서 11% 수익 한번, 잠시만요. 오랜만에 2차전지 영상 찍어드리니까 주포가 또 좋은 정보 주지 말라고 정보 공유하지 말라고 전화로 압박을 주네요. 그쵸 여러분들? 아무튼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74,200원 최근 타점 기준 11% 수익, 18% 가까이 두 번의 수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이죠. 그리고 지금 자리는 애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잡은 사람들, 기존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만 대응이 가능한 거지 지금은 애매하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다? 96,200원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다시 74,200을 향해서 가느냐. 같은 자리잖아요. 1번이냐 2번이냐. 그리고 74,200원 제 영상을 통해서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을 즐기면 된다. 추가로 빠지면 익절하면 그만이에요. 이미 수익이 크죠. 이미 수익이 큽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수급은 어떨까요? 시총이 적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도 중요해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좋지는 않다. 그냥 쏘쏘죠. 개인 투자자만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급은 그냥 그렇다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드렸고 영상을 찍어드리는 날짜만 보더라도 최근에 아주 몰아서 엄청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2차전지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에코프로 BM 기준 최고점 여기 58만원대, 여기 리딩방이든 아니면 2차전지 전문가 유튜버 분들이든 이분들한테 추천받아서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여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추매해서 물타기 했는데 비중이 커졌잖아요. 기존의 비중이 여기였는데 추매하래. 이제 2차전지 2차 상승이다. 추매하라 해서 추매해가지고 비중이 더 커졌는데 이게 웬걸? 날아가는 게 아니라 더 빠졌어요. 주가가. 이러면 어떻게 되죠? 비중 커지고 손실은 더 커집니다. 쉽게 여기 물렸어. 여기서 추매했는데 이렇게 더 날아간 게 아니라 더 빠졌잖아요. 이러면 비중 커지고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안타까워서 최근에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머티처럼 7%, 17%, 5%, 3% 시그니처 라인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신규 진입 투자자 기준입니다. 어차피 이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한국 시장은 하루에 최대치가 30%죠. 저기까지 가려면 100% 이상 올라가야 돼요. 이거 당장 못 간다. 이거 가려면 전 세계적으로 예전처럼 2차전지 좋다 밀어줘야 되고 테슬라 날라가야 되고 여러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선도 끝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다시 밀어주고. 그게 아닌데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맞는 건 맞다, 팩트는 팩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해요. 단 신규 진입 투자자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총 4번의 수익이 나왔고 현재 188,100원대 제가 여기 올려놓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금요일 기준 올려놓느냐 마느냐, 지금 밀렸죠. 종가는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2.10% 밀렸어요. 다시 올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밑으로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 라인으로 다시 겨내러 가면 안 좋아요. 그쵸? 횡보라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라인의 추가 변동이라든가 주가에 큰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대응 전략 잡은 대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에코프로 BM 수급 볼게요. 개인 투자자 들어왔고 외국인 나갔고 기관 나갔고, 기관은 단타성 성향이 강한 금융 투자 나갔고요. 그 외 연기금은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보험 쪽도 마찬가지. 수급은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좋다.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2차 전지 고점에 물린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거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현재를 준비해서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면 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과거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왜 주식 투자에 실패했을까를 인지하시고 주식 공부 제대로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 차트 대응 방법 이런 것들 정보 공유하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 누르시면 정보 공유 오픈 톡방이 있기 때문에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이 안에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